다 막아주세요. 의원님들도 못 들어가세요. 밖에서 하나 내주세요. 못 들어가서 이상한 거 그대로 해주세요. 전문가분들만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 주소에 현장 조사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고생이 많으시지만 환자 당시 여러 진료하기 위해서 헬스 조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 당시 상황 굉장히 제가 정해서 그 당시 상황 잠깐 마이크가 112 운영전 팀장입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마이크가 갖고 오셨나요? 가까이 돼. 파출소장 같이 오세요. 파출소장 어디 계세요? 마이크는 뭐 없어도 제가 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잠깐만 다 쓰시고. 파출소장이 어디 계세요? 여기 오세요. 어쨌든 그 당시는 송병주 상황실장이 모든 걸 통제하고 지휘한 걸 아닌데 오늘 안 나왔는데 벌써도 이제 지휘 신청해놨으니까. 근데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당시 실제로 다 있었죠. 그럼 두 분이 10시 15분, 14분 이경에 이 상태가 위험하고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었죠. 크게 있잖아. 총 압사 신고 관련해서 들어온 신고는 1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건. 네, 6시 전문 그때 신고 이후에 안 들려. 10시 11분까지 해서 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때 6시 신고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9시부터 다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9시 경에 2차전 이번 출구에 인파가 터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사원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와 제 112 운영지원팀에 나간 직원들 그리고 형사 몇 명, 그 2008도 직원들과 함께 여기 2차전 이번 출구 만남의 광장에 배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차량을 막고 조행을 시키도록 하면서 사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9시에 여기 배치돼서 10시 반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차량의 소명을 막고 여기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도록 나중에 무전을 통해서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래서 112 상황실장이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무전으로 제가 10시 30분 좀 넘어서 저기 이태원 사고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2008도 모든 근무 인원을 저쪽으로 좀 보내달라는 무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원시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고 사원시장이 저를 불러들여서 저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구급 통행로를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형사들과 같이 동원나온 형사들과 저쪽에 인파들을 이제 분착시키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9시 이전에, 네. 9시 이전에 여기 경찰 병력이 몇 명 있었어요? 참사 골목부터 해서 T자 음식문화의 거리 이쪽 상황에 경찰들이 몇 명 있었죠? 정복 경찰대.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때. 지금의 파출소 교통 포함해서 177명이 대체된 걸로. 그럼 마약 사고, 그건 마약 사고 잡으려고 사법 경찰들이 많은 거고. 사실 마약 사고 정복이
이분 경찰이 몇 명 있었냐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정보기본 경찰 70여 명이 이 복장, 예, 이경파치소 직원 그리고 저희 112 운영지원센터 나간 직원들, 뭐 70명 안 되지. 교통이 이제 예, 교통도 있습니다. 교비대 도착 시간이 9시 반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들도 사전 회의회를 거쳐서 형사들도 비록 사복이지만 다 경찰 그 표시가 난 야광 조끼를 입고, 예, 입고 여기서 현장에 활동했습니다. 그 송명주 실장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팀장, 상황팀장 보셨으니까 10시 14분부터 이제 사람이 사망하고 했잖아요. 사람이 10시 14분부터. 그럼 그걸 윗선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상황팀장이 아니고요. 저는 상황팀장이 아니라 그때 상황팀장이 있었다면 이건 아니? 그 관리팀들. 네, 저는 112 지역경찰을 운영하는 팀장입니다. 112 관리 상황팀장이 아니시고. 상황팀장으로 누가 했죠? 상황실장을 고소해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와 있어요. 정현욱 경감이 현장에 나와 계셨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중한 상황, 사람이 죽고 막 엄중한 상황 10시 좀 넘어서 네. 그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현우 경감이나 그 위에 송병주 경정이 실장이 예. 미션에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예. 그거 했냐 이거? 저는 그 10시 10분 당시에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저는 10시 30분이 넘어서 네. 구조활동하면서 최초로 그 사람을 빼냈을 때 이제 그 사상자가 발생한 걸 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전으로 빨리 경찰병력 예. 이쪽으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 여기서. 예. 예? 예. 맞죠? 예. 근데 경찰병력 늦게 왔잖아. 경찰병력이. 어떤 경찰병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막 요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큰일 났다. 그럼 여기에 네. 그 경찰 기동대 경력이 도착한 거는 예, 예. 23시 40분 맞죠? 그래. 네, 맞습니다. 그건 네. 너무 늦게 왔지. 그게 요청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임재 경찰서장이 23시 여기에 도착한 시간 23시 5분이고 기동대 경력을 요청한 시점이 23시 20분 정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경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국 경찰서장인데 경찰서장이 현장 도착이 늦었고 그 사람이 지침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조차도 장소에 따라서 자기의 그 사고 발생 시점, 사고 발생 내용을 모르는 최순정 그대로 공유가 안 돼. 추가로 경력이 온게 이제 저보고 오전에 여기 와 있는 경력들을 움직인 게 계속 들어오시면 들어오서 어떻게 찍어요? 22시간 20분경부터 현장에 가고 구조하고 막 이랬던 거죠. 저 질의 좀 할게요. 파출 소장이 누구예요? 여기. 예. 저 서울청 감찰에서 12구 참사 전에 파출소에 뭐 애로사항 정치하려고 나온 적이 있었죠?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 예. 아, 직접 오지는 않고 예. 메신저로 예. 온라인으로. 예. 그때 우리 이정파에서 이파에서 아마 지금 마스크 폐쇄돼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몰릴 것 같아서 안전사고가 좀 우려되는데 기동대가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이임재 서장이 저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 쪽지에다가 왔길래, 잘 안 들려요. 예, 쪽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여기 그 감찰에서 직원들한테, 쪽지가 왔다는 거죠. 예, 마스크 좀 빼고 얘기해요. 예, 감찰에서 쪽지가 왔길래, 감찰에서 쪽지가 왔길래, 제가 이렇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요청이, 그, 교통기동대가 오면은 참, 그, 인파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교기됩니까? 안 그러면 교통기동대입니다. 어? 인파관리 전문 교통기동대. 교통기동대. 교통기동대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예.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교통기동대 요청을 해라, 그 메신저에 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직접 답을 하셨잖아요. 예, 직원 벌써라 그랬어요. 기동대를 달라고 요청을 그게 며칠이에요? 25일 정도. 25일쯤. 그래서 그럼 그게 반영이 됐나요? 그래서 나온 게 한 개 제대 수긍을 그 결과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고 또 전에 경찰서에서도 이제 그 교통기동 상태를 보내달라 해서 받은게고 한 개 제대 수긍을 작년에는 기동대 나왔잖아요. 그 작년에 기동대, 세계기동대가 나온 것은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했다기보다는 맨 먼저 서울청
그 생활질서과에서 당시에 할로윈을 앞두고 방역 또 확산이 개발될 것이 우려된다. 이쪽에서 그 코로나 집단발 확산이 다시 재우려된다. 그런 기사가 계속. 아 근데 작년은 방역이지만 올해는 마스크 해제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 많은 인파가 밀집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대대적으로 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작년에는 계속 상계 기동대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경찰 기동대를 검색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경찰 기동대를 검색했다고 하는데 이태원에 제시가 안 됐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 현장에서 보니까 그건 좀 미스죠? 그거는 제가 판단을 알겠습니다. 용산 소장님이시죠. 아니, 당시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여기 있다. 현장에 너무 이태원 파출소에서 역할은 당시 이태원 축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설명 작업 왜 저기 와 있었던 거죠? 그분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 뒤에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날 이제 상황실장이기도 하고 그날 이제 그 당직을 총괄하는 이제 그 당직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당직관은 이제 어디면 상황실에 위치하면서 이제 그 무슨 지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날 또 현장이 중요하니까 당직관을 현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장 관리를 방금 하고. 소장님 말씀 속에 모순이 있는데요. 현장 당직관은 용산서 상황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지만 그런데 왜 이태원 파출소로 가서 언론에 대한 보도 취재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112 상황실장을 이태원 파출소로 가라고 지시하는 사람. 왜냐하면 112 상황실장은 그 중앙 현장에 생기면 상황실도 있어요. 현장에 나와 있도록 현장에 나와 있는 건 112 상황실장일 때는 맞지만 당시는 그날은 그분이 당직관이셨어요. 네, 당직관도- 용산서 당직관이기 때문에 당직실에 계셔야 돼요. 당직관도 상황팀장이나 그 부당직관한테 맡기고 현장을 나가도록 지금 자, 돼 좋습니다. 있어요.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112 전화를 다 받고 대응을 해야 되실 분인데 현장에 나와 있어서 대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뭐 본인 판단인지 뭐 전임 세장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무전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오히려 현장에서 보고 지휘하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는. 무전을 분석해 보면 기자들 응대하는 시간은 상황 지휘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기자들 112 상황실장이 당시 이태원 파출소 상황을 장악했습니까? 아니면 파출소장이 상황을 장악했습니까? 당시 이 상황에 대한 지시를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상황실장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상황실장은요.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송병주 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다음 이해 직원하고 정영원 하시고 우리 김한희 의원 하시고 저는 네, 우리 정현욱 경감님. 네, 그 아까 112 상황 관리 112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112 운영지원팀. 네. 그러면은 보통 평소에 112망, 말하자면 우전망을 듣고 계시는 거죠?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까? 네, 저는 지역경찰 운영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 상황실장, 송병주 팀장이 그 무전을 듣는 건가요? 네, 송병주 실장하고 상황 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이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93건의 이태원 관련된 그 신고를 네.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 중에 79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이제 그 중에 11건 내지는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14건입니다. 14건이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라고 하는 신고 내용을 아주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송병주 실장은 적어도 정확하게 그 무전을 듣는 거죠. 네, 무전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듣고 있어야 된다? 예.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11건, 14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용산서에서. 네. 그죠? 네. 용산서에 처리를 했는데 우리 정현욱 경감님은 그와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모든 무전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파출소로 현장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경찰관들한테 무전으로 또 연락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현욱 경감은 네. 그 11건 내지 14건에 대해서 네. 듣지 못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게?
다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상황팀장하고 송병주 실장. 신고는 이제 실제 상황실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또 각 해당 그 상황팀장이 듣는데 상황팀장이 조치를 위해서 현장에다가 무전을 때릴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현장에 있는 우리 용산서 경찰관들, 예. 이병 파출소에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해서 직접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송병주 실장이 직접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1건에 대한 14건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데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 조치 결과는 해당 근무 순찰 팀장의 지침을 받고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네. 팀장은 누구예요? 지금 그 당시 순찰 팀장은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했던 순찰 팀장은 이태원 순찰 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오늘 안 나왔다 이거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윤경수 경입니다. 윤경수 경이? 1팀당 20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저기 수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관리 처리를 잘못한 걸로 해서 지금 상황 그냥 우리 계속돼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대기 발령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예. 그 대부분 감찰 결과에 이제 좀 그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그 특수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께서는 네. 적어도 14건의 중복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상황팀하고 당시 순찰 팀장은 그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당일날 그 교통기동대가 배치되기로 했는데 시위 상황 때문에 9시 반에서야 뒤늦게 교통기동대가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9시 반에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네. 9시 반에 배치된 교통기동대가 제 역할을 했었어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분들은 어디서 보냈습니까? 제가 여기 2, 3번 출구에서 배치돼 계속 들어왔을 때 그 교통기동대는 오자마자 각 이태원역 출구에서 그때 이태원 역장이 상황실장에게 이태원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끊어서 들여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때 1, 2 상황실장이 그 요청을 받고 교통기동대 각 2명씩 먼저 2명씩 각 4개 출구에 2명씩 배치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끊어서 입장시켜달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기동대를 도착하자마자 이 역에 배치된 8명이 그렇게 배치 지시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교통에서 여기 도로 통행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명은 지하철로 들어가는 분들 통제 역할을 했군요. 일단 20명 중에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8명이 그 지하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내려가서 지하철 안에 사람이 포함되지 올라온 사람들, 않도록 내려온 사람들. 그 통제 끊어주는 역할을 네. 했다고 이제 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명이 남는데 네. 12명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어디에 배치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교통에서 모르잖아요. 예, 그거는 교통에서 이제 교통질서 당시 이제 인파들이 계속 이쪽 차도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또 그런 안전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량을 통제한 겁니까? 아니면 인파를 관리한 겁니까? 차량 통제 쪽이 어떤 걸로 예, 차량 통제했던 걸로. 그러면은 관리보다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이후에는 그 도로도 통제하고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칸에 있던 사람이 도로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도로 차를 통제를 하고 이제 순찰차 이제 소방관리들이 구조 인력들이 들어오게 하고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상당 기간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 구급차가 진입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차량 통제가 안 됐기 때문인데 그때 교통기동대가 뭘 했냐는 거죠. 제가 그때 다른 통제했습니다만 그 일정 시간까지는 통제가 안 됐던 걸로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교통기동대 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교통에서 했습니다. 네, 지휘 책임자가 누구냐면 다시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네, 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임재 사장 지시에 의해서 옥사평역부터 들어오는 차량들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교통과 아마 조기돼서 다 그런. 그래서 그 12명, 8명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확인이 되는데 12명을 뭘 했는지를 김광 사장님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지금 아시지만은 거기관에서 지금 특별감찰관에서 확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용산센터에서 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파악 못합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강력을 배치해서 어디 했는지를 감찰반에서 아는 거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어디에 배치된 건 지휘관이 근데 이제 무전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이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도 된다고. 소장님은 그거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질문 좀 주십시오. 그걸 알려달라요.
순서대로 맞는 게 필요하지 나는 짚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1시 10분까지이기 때문에 저기 정경감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송병주 상황실장이 아마 저녁 6시 이전부터 초저녁부터 여기 현장 지휘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걸로 7시 5분인가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초 신고가 18시 34분부터 되고 이 일대가 굉장히 뭐 11건이든 14건이든 뭐 복잡하다는 어떤 그 안전사고의 우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송병주 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9시 반 정도까지도 9시 반 이후까지도 인도로 내려온 인파들을 위로 올려요. 차도로 내려온 인파를 인도로 올리고 그 혼잡도를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좀 가중시키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 그런 판단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장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미스 같은데 그런 판단을 같이 있으면서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같이 있지는 않았고요. 당시 제가 그 1번 출구 상대적으로 2번 출구 앞에 인파가 상당히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쪽이 더 많았다는 예, 거죠, 사고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왕복 5차선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9시까지만 해도 왕복 2차선이, 그러니까 총 4차선이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9시가 좀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왕복 1차선만 가능할 정도로 인파들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인파가 인도가 일정한 수용 능력이 늘어나면은 차도를 포기하더라도 네.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차도로 내려서라도 그 밀집도를 해소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미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의원님 지시하셨지만은 사고 발생이 22시 15분에 되고 이 녹사평에서부터 저 신한강로까지 한강역까지의 어떤 교통차단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 안에 차량들을 정리하는, 아예 차량을 보행시키지 말고 뭐 차단하라는 그런 지시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 시간대에 여기가 일반 차량이나 구급 차량이나 일반 버스 이렇게 꽉 차서 굉장히 혼잡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장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 시점이 어느 정도에 좀 해소가 됐습니까? 제가 아까 저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주 실장이 인파를 그 인도 위로 올리라고 한 건 맞는데요. 그 당시 그거를 제가 현장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막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21시 30분에는 여기가 그 왕복 4차선까지 해서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인파들은 다 이쪽 교행시키면서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고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송병주 시장의 지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시보다는 먼저 차를 막고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조치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로 네. 사람들을 빼내는 작업들이 예. 중요하다는 예. 거예요. 그건 됐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발생 이후에 부상자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어떤 그 구조를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통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치들이 소방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 시 정도가 됐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교통이 좀 정리가 됐는지 또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의원님 제가 당시에 저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주관적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시 3, 40분부터는 저기 이번 출구 저쪽 그 통행로 확보차 그 형사들이랑 같이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행로가 확보된 시간을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주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11시 10분에서 2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1시 10분에서 20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통행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사상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때 이제 구조하신 분들을 차례대로 이번 출구 앞에 이렇게 눕혀드린 시점이 결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들이 어느 정도 통제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행로라는 게 이제 또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인도 이쪽까지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호하고 처음에 피해자들을 이동을 시키는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시점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쪽에서 내려 안 되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아까 그 뒤쪽에 가서 이제 그 경찰 확보해서 한 사람씩 이제 그 구조해가지고 그 이쪽 이제 그 대로 쪽으로 내려오고 했었다 이러니까 그 시점이 아까 23시 예, 23시 한 시점이라고. 예.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주관 지금 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뭐 여러 명을 이제 그 구조에 내려가서 뭐 PCR 하고 했던 게 뭐 이때 쪽에는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교통이 통제됐던 걸로.
사고 당한다면 다 뒤에요. 다른 질문을 국민의힘 유sti위원회가 윤영주 소장님께서 질의할 있는데요. 이 상원실장 같은 경우는 본서 당직실에서 유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시죠. 예. 그리고 재량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사례를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라기보다는 우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112 실장은 원래 임무 자체가 112 상황실을 책임지는 평소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날 그 사고 당일 그 당직관 당직관은 이제 그 야간에 서장이나 112 상황실장 부재 시에 그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씩 이제 야간을 책임지는 그런 당직관 역할도 있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 상황실을 책임지는 업무도 있고 그날 이제 그 변경 상황 전체를 책임지는 당직관 업무도 했었는데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동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거는 서장 지침을 받았을 때 지금 서장의 지침을 받아서 이동했을 아니 저는 뭐 것이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급박한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이태원 축제 홍보를 위해서도 이동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송사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그 이런 언론사에서 이제 그 취재 협조가 들어오니까 그 이제 그 저기 흔히 말하는 창구 단위라 여러 사람이 대응하지 말고 한 사람 책임있는 사람이 대응을 하라고 그 일일 상황실장을 지정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게 나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기 나와서 상황 관리가 주 임무고 나와 있으면서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 전체 지금 주무 과장인 일일 상황실장이 대응을 하라. 라고 했던 걸로. 근데 어제 아마 일부 언론에서 같이 뭐 언론 대응만을 위해서 대응을 주로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 MBC 등은 지상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이태원 축제를 마스크 벗고 즐기라 이런 홍보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정현욱 팀장님, 저기 몇 시에 여기 나왔죠, 현장에? 저도 상황시장은 7시 5분에서 10분경에 나왔습니다. 7시 경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차도를 일부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차도로 뺀 시간이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제가 9시에 바로 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경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1차선까지 다 인파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0시 반까지 이 사건 인지하기 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쪽 차도를 차단하고 인파를 이쪽으로 차도로 뺐죠? 예. 몇 시쯤에? 그때 9시부터 9시 반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9시부터 9시 반에 뺐는데, 예. 그러고 난 뒤에 무전을 받고 다시 차도를 확보하고 차도에 있는 인파를 인도로 올려라고 무전 받았죠? 네, 무전 받았습니다. 그게 몇 시쯤 됩니까? 그때 그 무렵입니다. 9시 반. 예, 9시 누구로부터 무전 받았어요? 송병주 실장. 송병주 실장. 예, 알았습니다. 네, 저도 좀 물어볼게요. 이제 아까 차량 교행시키고, 차량을 이제 통제를 하고 좀 사람을 교행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이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당시 이번 출구 상황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계속 소지품들을 떨어뜨릴 정도로 인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못하고 계속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차를 막고 무단횡단을 허용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 교행을 시킨 시점 그 장소가 예. 요 앞이잖아요. 이번 그러니까 이 사고 난 거기를 교행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쪽에 지금 인파가 터져났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 내용을 보시면요. 9시에 들어왔던 그 신고 4건은 앞서 나갔다는 신고 4건은 이번 출구에서 들어온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 앞에 그 사고 장소까지는 그렇게 사람 관찰을 안 한다는 얘기 지금 일본 하시는 출구 거예요? 쪽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번 출구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9시에 들어온 신고는 9시에서 9시 10분까지 계속 이번 출구에 인파 사고를 악사사고일 것 같다라는 신고가 이쪽에 만남의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날 그 112 일지를 보면 한 몇 번 현장을 나갔잖아요. 몇 번 현장을 나가가지고 뭐 문제 없다, 뭐 해결했다. 그거는 그럼 이 파출소에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번 정도 나가가지고 6시에도 한 번 나갔잖아요. 예. 예, 나간 시점에 어디 지점을 간 거예요? 여기서. 6시 34분 신고는 사건 발생 장소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 갔을 때 네. 그때는 그러면은 신고 내용이 그때 마찬가지로 네, 지금 아까 다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가정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럼 현장을 이제 정리하고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했어요? 자, 그 당시는 잘 솔직히 모릅니다. 누가 나갔어요 그때? 그때는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이 나갔는데요. 네. 그때 제가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때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 지금 사고 장소 부근에서 지금 이런 신고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뭐 이걸 가정적인 얘기지만 그 6시 34분에 신고를 받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사고 장소를 사실은 교행을 시킨달지 사실 그런 어떠한 그런 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럼 6시 34분에 한 번 났고 9시 넘어서 또 한 번 났잖아요. 또 갔죠. 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현장 출동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가 그럼 첫 번째는 아까 그 사고 장소고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두 번째 신고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안 나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가 9시에 이쪽 부분이 지금 그랬다고 얘기를 그거를 제가 하시는데 신고를 받고 나간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 있다가 제가 여기 순찰을 돌고 8시에 올라와서 8시에 기자분들을 옥상으로 안내한 후에 기자분들이 내려가신 다음에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출구 앞이 상황이 그때 제가 한눈에 봐도 위험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간 거고요.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더니 그때 신고가 여기가 4건이 들어왔던 거고 네. 뭐 두 번째 신고 저쪽에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가 나가셨어요?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이요. 그러니까 지점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신고. 그걸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현장조사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사고 장소 신고가 6시 30분에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이상한 지금 조짐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 신고를 받고 나가신 건지 그걸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이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있습니까? 일집 이런 거 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출구 신고가 아니면 다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당시 인파 정리를 아까 말씀드린 저랑 112 지금 순찰팀이 나갔으면 여기서 지금 나갔다는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 예, 죄송한 말씀이요. 제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에 대한 인원 통제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그날? 당시 주의 야간 근무 인원이 6시, 9시면 소장님 말씀하시죠. 그날 총 32명 근무했습니다. 총 32명. 근데 이제 9시, 6시, 9시면 또 인원이 다르잖아요. 32명은 심야 근무자까지 들어왔을 때고 주의 야간 하나 합치면 내부망에 20명이라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거는 뭐 정확한 진상 규명도 있지만 또 사후 대책, 재발 방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차량 통제를 사실 바로 안 한 게 사실 굉장히 뼈아픈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차량 통제를 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까 이제 뭐 한 차선 정도만 이제 아까 우리 경감께서 한 차선 정도만 차를 이동하게 하고 뭐 막았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그 경찰 기동대 나왔을 때도 바로 이 차량 통제를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그럼 누가 이 차량 통제를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굽니까?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현장 보고에서 뭐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셨나요? 경찰관이라면 통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어떠한 그런 뭐 의논이나 이런 게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한 완전한 거예요. 통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 통제, 그러니까 여기 교통 통제, 도로 통제를 했어야죠. 교통을 도로 통제. 도로로 소통시키느냐, 도파를 관리하느냐, 그건 이제 그 판단의 문제인데, 네. 그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도로를 말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일단 미리 뭐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도로 통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한 9시 정도에 도로 통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필연했던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고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책임자가 누구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발방지 차원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아니 그러니까 차량 도로 통제를 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 그 당시에 있었던 분 중에 누구누구세요? 그거는 뭐 교통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에 누굽니까? 교통에 책임자가 있으실 거예요? 교통과장이 할 수도 있고 예. 뭐 저기 저 교통안전팀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파출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실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제 시스템이 이제 그 상황실이나 당직관 또는 심하게는 서장한테까지 이제 뭐 저희는 무전이든 유선이든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 판단 지침을 받아서 이제 그 한 차선을 막을지 전체를 막을지 뭐 순차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리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산 서장에게나 아니면 뭐 시경의 상황실에 이런 부분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아마 현장 판단에 의해서 돌아갔던 걸로. 현장 판단이요? 아무튼 뒤집고 보면은 지금 그러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뭐를 좀 가장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거 한 가지만 대본님 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에 그 인파로 인한 뭐 이런 사고를 개입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저기 저는 꼼꼼하게 세우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 인파를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역 관리, 남기동 동선 문제, 지금 여러 군데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일방 통행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럼 일방 통행 시키면 이제 어디를 올리고 어디를 내리고 역하고 역 같은 경우도 어느 쪽을 내리게 하고 어느 쪽을 타게 할 건지 그리고 사람 이동 문제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상황을 예측이 될 때는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도로 소통 문제도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그 차량 통행도 건물장이 중요한 사안이고 그 만약에 뭐 사람이 많지 않은데 도로를 통제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불만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막겠다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인도 이상으로 관리를 하다가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도저히 그 인도나 그 목길 쪽에서 이제 그 골목길 안에서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 차선 자전거에서 물려가지고 그 도로를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 인파를 이동하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